아까 소개를 했지만 다시 소개를 할게요. 저는 농인 부모로부터 깨어난 것이 이야기꾼의 선천적 자질이라고 굳게 믿고 글을 쓰고 영화를 만드는 이길보라, 수어 이름으로는 보라라고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만나서 반갑고요. 저는 오늘 이 북토크를 영화 기억의 전쟁이 선택하지 않은 장면들에 대하여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영화 기억의 전쟁과 책 기억의 전쟁은 조금 다른 같은 이야기를 또 하고 있지만 또 다른 방식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또 다르게 하고 있는 작업이에요. 일단은 이 영화 기억의 전쟁이 어떤 작업인지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 작업은 베트남 전쟁 당시에 있었던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에 대한 서로 다른 기억을 다루고 있는 장편 다큐멘터리 영화고요. 이 책 기억의 전쟁 같은 경우는 영화 제작기라고도 볼 수 있지만 또 동시에 이 영화를 만들면서 저희들이 직면했던 수많은 고민과 생각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이고, 또 동시에 이 책은 저 혼자 쓰지 않았고 저와 촬영 감독 그리고 2명의 프로듀서가 함께 썼고, 책 뒤에는 이 영화 제작을 전반적으로 함께한 통역사의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정의진 평화학자이자 여성학자인 정의진 선생님의 해직글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영화에 등장하는 응우엔 티탄이 직접 인터뷰 형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또 부록도 함께 있는 약간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책인데요. 이 책 안에 정말 사진들도 사실은 영화 안에 등장하는 사진, 영화 안에 등장하지 않는 사진들도 있는데, 누군가는 보면 분위기도 똑같고 뭔가 다루고 있는 소재도 똑같아서 아, 영화를 책으로 그냥 옮겨놓은 것이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책 안에는 그 영화 내러티브 안에 담을 수 없었던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영화 현장에서 저희가 담으려고 했지만 나중에는 영화에 담겨지지 못했던 이야기들이랄지, 혹은 영화 내러티브상 포기해야 했지만 저희가 계속해서 끝까지 했던 어떤 무수한 고민들, 그리고 그 선택들 안에 담겨지지 못했던 어떤 생각들 같은 것들이 이 책 안에 굉장히 치열하게 담겨져 있는데요. 네, 일단은 자세한 것은 넘어가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컨셉이 영화에 등장하지 않는 선택하지 않은 장면들을 가지고 책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고 책에 등장하는 문구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이 사진은 저희가 촬영할 때 현장 사진인데요. 이게 아마 저희가 이제 매년 한 2, 3월이 되면 저희가 방문하는 마을에 항상 이제 학살 주기가 돌아오는 날들이어서 매년 2, 3월에는 늘 베트남에 방문을 했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되고 난 이후에는 지금 정말 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이 사진 속에 중간에 보이는 감독이 촬영 감독 박소진 감독이고, 이제 왼쪽에 서 있는 프로듀서가 이 책을 함께 쓰고 영화를 함께 만든 서세롬 프로듀서입니다. 저희가 본격적인 촬영을 시작하기 전이라서 카메라 사이즈가 굉장히 작은데요. 저희는 작은 카메라를 들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네. 이 장면은 저희가 베트남 빈딘성의 이제 고자이 마을 학살 유령비 앞에 있는 어떤 논밭에서 저희가 찍은, 논 앞에서 저희가 해와 바람과 벼를 찍은 사진인데요. 다음으로 오는 문구는 서세롬 프로듀서의 63페이지 서세롬 프로듀서의 문구입니다. 제작팀은 혹시나 모르는 마음에 카메라를 가지고 갔지만 아무것도 찍을 수 없었다. 대신 위령제에 참여하는 일에 열과 성을 다했다. 꽃과 향을 올리고 절을 하고 위령비에 새겨진 읽을 수 없는 이름을 하나씩 눈에 담았다. 소리와 냄새, 뜨거운 햇볕과 축축한 비를 느끼며 그 자리에 함께했다. 나는 그걸 기억을 함께하는 과정이라 생각했다. 네, 이 문구에서 보시겠지만 저희는 사실은 베트남에 방문한 1, 2년 차에는 거의 촬영을 할 수가 없었어요. 물론 카메라도 작은 카메라를 가지고 갔고, 한 1, 2년 차 정도는 계속해서 이렇게 관계를 형성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어떤 일이 벌어지고 현장 상황은 어떤지 준비하는 어떤 사전조사 단계라고 생각하긴 했지만요. 그래도 카메라를 가지고 갔기 때문에 뭐라도 찍고 싶은 어떤 욕심들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저희가
이 카메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편리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폭력적인 도구를 가지고 그 사람들 앞에 카메라를 들이댄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정말 초반 1년 때는 정말 아무것도 찍을 수 없었고요. 그래서 많은 시기에 눈치를 보면서 또 동시에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이 카메라를 들고 열심히 찍는 일이 아니라 카메라를 내려놓는 일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근데 만약에 카메라가 현장에 저희밖에 없었다면 저희는 촬영을 열심히 했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지만 저희가 평화기행이라는 이제 기행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기행에 참가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비싼 카메라도 들고 오고 가끔 촬영팀이 같이 붙기도 하고요. 방송사가 이렇게 오게 되면 방송사는 이렇게 뭐 사전 촬영을 예를 들어 1, 2년 사전 조사를 1, 2년 하고 본격 촬영을 하고 그렇게 제작을 할 여력이 되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정말 빨리빨리 촬영을 해서 빨리빨리 프로그램을 내보내야 되는데요. 그렇게 큰 방송사에서 큰 카메라를 들고 오면 그리고 현장에서 그 카메라를 들고 막 돌아다니면 저희는 그 역할을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뭐라고 저렇게 애도하는 그 마음들 속에서 그렇게 큰 카메라를 가지고 돌아다닐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그렇게 큰 카메라를 들고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무작정 그 사람들을 촬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정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바라보고 듣는 일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초반에 정말 이런 들판들을 정말 많이 찍었던 것 같아요. 들판들을 찍으면서 이런 바람과 이런 것들을 찍으면서 이곳에서 일어났던 학살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몸으로 이해하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이 사진은 영화에도 등장하는 사진인데요. 나무 사진들입니다. 이 사진 역시 영화에 등장하는 굉장히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야유나무의 사진인데요. 저희는 영화를 만들면서 이 나무들의 시점에서 전쟁과 학살을 바라본다면 이 전쟁은 어떻게 보일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영화를 만들었어요. 왜냐면 사실은 저희가 전쟁과 학살이라는 것이 사실은 남성 중심 혹은 이성애자 중심, 그러니까 굉장히 뭐랄까요, 그동안 쓰여왔던 역사와 어떤 기억과 어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남성 중심으로 기록되었다라고 저희는 믿었는데, 그렇다면 비남성의 시선으로 이 전쟁을 바라본다는 것, 여성의 시선으로 바라본다는 것, 나무의 시선으로 바라본다는 것, 아까 찍었던 그 풀의 시선으로 바라본다는 것, 바람의 시선으로 바라본다는 것, 이 전쟁 당시에 폭격에도 살아남았던 엄청나게 큰 이 야유나무, 모든 것들을 보아왔을 이 야유나무의 시선으로 그 학살을 기억한다는 건 어떤 것일까? 라는 고민을 가지고 저희는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이것과 관련한 문장인데요. 6.25 전쟁 당시 월남을 시도했던 친구의 할머니가 밤새 나무를 꼭 끌어안고 이 나무에서 저 나무로 조금씩 이동하는 것으로 군인들의 눈을 피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 있다. 이 세상의 나무들이 자신들이 본 것을 모두 기록할 수 있다면 역사는 달라질 수 있을까? 그 이전에 과연 우리는 그 나무들이 할 이야기를 감당해낼 수 있을까? 이건 73페이지에 박소진 감독이 쓴 문장입니다.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문장인데요. 제 앞에 이 책을 함께 만든 편집자분이 계시는데 너무 좋아하고 계십니다. 네,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사랑하는 박소진 감독의 문장인데, 정말 어떤 영화를 만들면서 계속해서 고민했던 것 같아요. 저 나무의 어떤 언어, 나무의 기억, 나무의 시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 기억하고 있는 것일까? 혹은 조금이라도 그 자리를 그 어떤 비남성이라고 하는 어떤 존재들에게 우리가, 혹은 비존재들에게 우리가 정말 주고 있는 것일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다르게 역사를 쓸 것인가? 기존의 역사와는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이 영화를 함께 만들어 갈 것인가? 그리고 이 영화 만들기라는 것도 기존의 영화 만들기 관습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다른 방식으로 이 영화를 만들어 갈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하면서 이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영화 안에 물론 당연히 너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 책을 쓰면서 그런 고민들과 어떤 그런 시도들을 이런 문장으로 함께 풀어내기도 했었는데요. 그 다음으로 할 이야기는 증언입니다.
지금 이 사진에서 보이는 장면은 영화 안에 등장하지 않은 저희가 평화기행 중에 찍은 사진인데요. 지금 사진 속에 이렇게 모두가 쳐다보고 있는 화면 가운데 이제 화면 왼쪽에 두 사람 사이에 앉아 있는 사람이 응우엔티탄이라는 인물입니다. 아까 저희 영화 포스터의 주인공이기도 한데요. 이 하나주머니 댁에서 모두가 둘러앉아서 평화기행이라는 프로그램 안에서 함께 이 응우엔티탄의 이야기를 듣는 장면입니다. 저희는 영화를 찍으면서 말한다는 것, 증언한다는 것, 인터뷰를 한다는 것, 듣는다는 것에 대한 생각을 정말 너무너무 많이 하게 되었는데요. 왜냐면 일단 저희가 이야기를 청하고 듣는 사람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그 생각을 너무나 많이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평화기행이라는 것을 가면 이 평화기행 안에 프로그램이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이 평화기행 안에서 다크 투어리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다크 투어리즘 해서 이제 좋은 것만 보러 다니는 게 아니라 정말 다크한 것들을 보러 다니는 거죠. 그래서 베트남의 역사 속에서 이런 전쟁들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알기 위해서 박물관도 가야 되고, 그래서 박물관의 역사 속에서 이것들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봐야 되고, 그 안에서 중부에 방문해서 한국군이 어떻게 이 사람들을 학살했는지를 위령비에 가서 이야기를 들어야 되고, 그 마을 안에 생존자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는 과정들을 가집니다. 근데 이 생존자들을 만나려면 사전에 약속을 하고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사람들을 선택하는 과정들이 필요하겠죠. 근데 사실은 이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이 평화기행 가게 되면 일단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요. 일단 한국 사람들은 원활하게 이 평화기행이라는 것을 몇 박 며칠 일정 속에서 수행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관광버스를 타고 다닙니다. 엄청난 큰 관광버스를 타고 다니죠. 이 앞에는 베트남 평화기행이라고 적힌 이렇게 페이퍼가 이렇게 앞에 붙여져 있고요. 그럼 그 버스가 와서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우르르 내리고 그 우르르 타는 일을 합니다. 저는 물론 베트남 평화기행을 지금 비판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저는 이 베트남 평화기행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여러 번 개인적으로 다녀오기도 하고 이것들을 계속해서 수행해오고 있는 단체들과 그리고 선생님들과 열심히 함께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 평화기행에서 이렇게 단체로 사람들이 우르르 내리면 이제 이 타나주머니라는 어떤 이 생존자, 이제부터 이야기를 들려줄 증언을 할 사람들 앞에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이야기를 듣겠다고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조용히 이렇게 경청을 하는 자세를 취하죠. 그럼 타나주머니는 등장해서 이 앞에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1968년에 있었던 자신의 마을에서 일어났던 자신의 엄마가 죽었고 자신의 가족들이 다 죽었고 그래서 동생 이제 오빠와 자기만 살아남았던 그때 이야기를 천천히 풀어놓아야 하는데요. 사실 한국 사람들이 오기 전부터 타나주머니는 굉장히 많이 설레하면서 동시에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는 시간들을 보냅니다. 왜냐면 한국 사람들이 오면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되지만 또 동시에 반가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어떤 생각 혹은 또 동시에 누가 올지 모른다. 그 안에 우리 마을에 와서 진짜로 우리 엄마를 죽였던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엄마를 죽였던 사람의 아들, 딸 혹은 손자, 손녀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타나주머니는 이야기를 꺼내놓는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야기들이 끝나면 어떤 사람들은 그리고 제가 지금 소개하는 문장은 박소진 감독의 문장인데요. 좀 길지만 함께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존자의 증언을 직접 듣는 행위가 쉽게 빠질 수 있는 함정은 종종 증언자의 증언에 너무나 초점을 맞춘 나머지 말을 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시간이 실제로 겹쳐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기획된 생존자와의 만남의 장은 어린 학생들의 주체적인 학습 과정인 동시에 동시대 시민들에게 반성과 성찰의 기회를 주고 있으나 동시에 위문 공연이나 위로와 반성의 말을 포함하는 이 일련의 행사들이 증언자와의 만남을 이벤트화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어 보인다. 이야기를 듣는 성자의 역할과 위치가 고정될수록 증언은 현지성을 획득하지 못하고 사건의 재현으로 고립된다. 그러나 청자가 화자의 삶에 자신을 포기할 수 있다면 증언이 이루어지는 장소는 공동의 시간과 공간이 된다.
이 공유되는 시간에 대한 책임감과 공동의식을 가지고 있어야만 생존자를 단순히 살아있는 증거로 고정된 사건의 재현으로 반복적으로 소모하는 방식을 피할 수 있다. 그것은 말하자면 내가 그의 이야기를 듣는 것으로 그의 이야기가 내 삶의 일부가 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 동시에 그의 이야기를 듣는 나의 시간 역시 그의 삶 속에 포함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었을 때만이 우리가 함께 공유한 시간에 대한 구체적인 책임을 그려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야기를 말하고 듣는 시간 속에서 생존자의 증언은 우리가 공유한 현재가 된다. 이것은 이 책의 79페이지, 80페이지에 걸친 문장인데요. 박소진 감독이 쓴 문장입니다. 네. 박소진 감독은 이 순간에 이 지점에서 증언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어떻게 하면 공동의 공간과 공동의 시간이 될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단순히 증언을 듣는다는 일이 어떻게 하면 그냥 어떤 이벤트로 남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 시간들이 공동의 시간과 공간이 될 것인지, 그것은 사실은 오늘도 마찬가지. 오늘도 내가 오늘 북토크를 신청했으니까 와야지 라고 생각하고 이 북토크에 와서 그냥 이렇게 이 시간을 이렇게 보내는 것과 오늘 이 북토크에 왔는데 어떻게 하면 이 책과 함께, 이 영화와 함께, 이 이야기들과 함께 어떻게 잘 기억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이 시간을 자신의 시간으로 가져갈 것인가를 고민했을 때 사실은 저는 이 시간이 공동의 시간과 공동의 어떤 공간을 만드는 일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인생의 모든 것이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이 증언 역시 사실은 그렇다는 것이죠. 이 증언을 정말 그렇게 듣는 어떤 행위로서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시간들을 공동의 시간과 공동의 공간으로 만드는 노력을 할 것인가, 어떻게 적극적으로 내가 이 시간 안에 개입해서 어떻게 책임감을 가지고 공동의식을 가질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저희에게는 어떻게 하면 어떤 방식으로 영화를 만들어야, 어떤 방식으로 타나주머니의 이야기를 들어야,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영화를 만들어야 단순히 그의 이야기를 소모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해서 얘기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것들이 제대로 기능할 것인가 라는 고민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네, 이 장면이 이제 곽수진 감독이 응우의 티탄을 촬영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곽수진 감독의 문장인데요. 여성 촬영자를 고용하는 것만으로 정치적 윤리성을 획득할 수 있다는 믿음 앞에서 내가 갖는 감정은 양가적이다. 첫 번째로는 그것이 다큐멘터리 영화 촬영에서 실제로 더 윤리적이라는 선택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러한 방식으로 윤리적 정당성을 선점하는 것이 우리가 더 고려해야 하는 사항들을 성급하게 가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불안감이다. 이거는 저희가 영화를 홍보하면서 여성 제작진이 여성의 시선으로 바라본 베트남 전쟁과 학살 이야기라는 방식으로 영화를 홍보할 때 박수진 감독이 생각했던 지점이에요. 과연 우리가 여성 감독이 이 영화를 만들었기 때문에, 여성 촬영자가 이 영화를 찍었기 때문에, 여성 프로듀서가 이 영화를 제작했기 때문에 과연 이 영화는 더 윤리적인가? 남성들이 찍은 것보다 더 윤리적인 영화가 되는 것인가? 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러한 방식으로 윤리적 정당성을 선점하는 것이 우리가 고려해야 하는 사항들, 어떤 촬영자로서, 감독으로서 고려해야 하는 사항들이 정말 많을 텐데, 그런 윤리적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것들을 성급하게 여성이니까 괜찮아, 여성 촬영 감독이니까 이런 지점은 알아서 했겠지 라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쉽게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아닌가라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 제기를 이 책의 부록 형식으로 여성 촬영자의 시선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네, 제가 두 가지 문장을 읽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네, 그렇다면 어떤 이야기가 더 필요할까? 어떤 쪽이 더 윤리적이며 더 다큐멘터리 영화적인 방향일까?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적어도 내가 할 수 있는 일 중 하나는 여성 촬영자로서 느끼는 감각에 대해, 그것이 기능하는 구조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하는 것이다.
여성 작업자는 영화 안에서 자신의 몸이 사용되는 내부적인 작동 방식과 딜레마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노출시켜야 한다. 스스로가 믿음직스러워 보이거나 정당해 보이지 않을 위험을 무릅쓰고 말이다. 우리는 아직 여성의 시선이 무엇인지 모른다. 다큐멘터리적인, 영화적인 시선이 무엇인지에 대해 모르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하면서 이 책이 마무리가 되는데요. 사실은 이 여성 촬영 감독의 시선으로 바라본다는 것, 여성의 관점으로 영화를 바라본다는 것이 무엇인지 사실은 자기도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이 책을 끝내는데요. 근데 중요한 건 자기도 잘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큐멘터리적인 영화, 어떤 다큐멘터리를 찍는다고 윤리적인 것이 아니고 여성의 시선으로 찍는다고 해서, 그리고 촬영팀이 다 여성이라고 해서 사실은 윤리적인 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여성의 시선이 무엇인지, 그리고 다큐멘터리 영화의 시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고민하고 그것이 어떤 것을 잘 피해가고 있고 어떤 것을 또 피해가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해야 한다 라고 하면서 이 책을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책은 베트남 전쟁 당시 있었던 한국군에 의한 민간학살을 다루기도 하지만 그 큰 프로젝트를 함께 했던 그 개개인의 고민들을 다루고 있기도 하고요. 여성 촬영 감독으로서 그 영화를 함께 만들었던 사람의 고민을 또 이제 촬영자의 시선에서 풀어내기도 하고요. 감독의 시선에서 또 프로듀서의 시선에서 풀어내기도 합니다. 네, 아마 중간중간 너무 중요하고 너무 좋은 문장들이 많아서 아마 너무너무 좋다라고 생각하셨을 텐데요.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책을 꼭 읽어보시길 바라고 영화도 꼭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함께 공동의 시간과 공동의 공간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는 다음 기회에 또 다른 기회로 말고할 아카데미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강의는 이것으로, 북토크. 오늘의 북토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